네, M7 기업들 상황 전체적으로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아마존까지 정말 퐁당퐁당 하면서 각자 다른 색깔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장중에는 상승폭이 컸다가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을 샀던 테슬라, 오늘 정말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잠시 뒤 브리핑 통해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간밤 어떤 이슈 있었는지 네 가지로 만나보시죠.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GDP 성장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월 상품 무역 적자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적자가 하회했으면 좋은 게 아니냐 싶긴 하지만 무역 적자가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여파, 각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캐나다, 멕시코, EU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전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 초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이 협상 초안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단 안에서는 자동차 업계 전체가 흔들려도 그나마 살아남는 장세를 유지해줬던 테슬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 수지 적자 규모는 1,47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대비 4.9% 감소한 수치인데요. 2월 상품 수지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적자 규모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수출은 4.1% 증가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2월에 축소된 것은 수출 증가와 일부 품목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자본재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산업 원자재 및 식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미국의 관세 우대 조처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 3일 이전에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카니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관세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회담 요청이 있었다며 4월 2일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문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측에 모든 인프라 및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우선 제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 협정이 수락된다면 미국은 도로 및 철도, 석유와 가스, 중요 광물 채굴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제공된 모든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 비용을 우크라이나가 지불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종목단 안에서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 오히려 좋아였나 싶습니다. 지난 장세만 보면 장중에는 한 7%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좋아였나라는 의문이 살짝 들게 하는 오늘의 장세였습니다. 결국 종가는 0.39%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밑에 있는 자료는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면 앞으로 가격을 얼만큼 올려야 하나를 집계해 놓은 자료인데요. 빨간색의 맨 위에 올라와 있는 테슬라 0%입니다. 왜 0%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관세에 대한 기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진행이 됐다는 게 시장을 놀래켰을 뿐인데 여전히 결국에는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 내에서 만들고 팔아라 라는 기조가 유지된 건데요. 테슬라는 정확히 이 지점을 피해 갔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 주에서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100%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리비안과 루시드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도 오늘 장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리비아는 7%, 루시드는 2%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하지만 웃지 못했던 기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GM과 포드죠. 특히 GM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장이었습니다. 7%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포드는 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포드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파는 미국 내에서의 판매 차량이 전체 77%에 달합니다. 특히 이웃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전체 7%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GM은 약간 그 수치가 달랐습니다. GM 같은 경우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완성차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테슬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올라와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GM의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면 GM 전체 가격 폭을 10% 정도 올려 잡아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는 못한 채 그래도 상승폭로 끝났지만 테슬라의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거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